오케이. 땡큐 민규. 자, 갑니다. 자, 형질의 적응성과 비적응성 상태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형질이라는 말은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어떤 특징의 적응적과 비적응적 상태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adaptive and non-adaptive traits, 적응적인 그리고 비적응적인 특징들, 이것들은 differ, 다릅니다.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environment,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이게 적응적인 특징이냐 비적응적인 특징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으로 가봅니다. 자, a trait, 특징은 그냥 여기서 해석에 따라서 그냥 형질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 형질은 can be said, 여겨질 수 있습니다. to be adaptive, 적응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질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입장이 아니라 여겨지는 입장이죠. 그래서 be said to 부정사 쓴 거 어법 확인 한번 하시고요. 뭐 고3인데 문장 전환하시고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형질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적응적이라고. if, 만약에 it is maintained, main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이었죠. 여기서 수동태로 유지되다. 만약 그 형질이 유지되어진다면 in a population, 여기서의 population은 인구가 아니라 개체군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개체군 속에서 유지가 된다면 뭐에 의해 by selection, 선택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자연 선택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자연 선택이란 쓸모 있는 애와 쓸모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을 때 쓸모 있는 애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에 의해서 개체군 속에 유지가 되어진다면 적응적이 되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환경에 적응적이고 유용한 거니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바로 올려내네요. 자, we can put the matter more precisely. 자, 우리는 put the matter, 우리 푸시, 놓다, 두다라는 뜻도 있지만 표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matter, 그 문제를 more precisely,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precisely는 앞에 있는 풋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를 쓰고 있고요. 근데 뭐함으로써 by saying, 말함으로써 베리아를 another trait, 또 다른 형질은 is non-adaptive, 비적응적이라고 말함으로써 당연히 an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써야 되죠. other 쓰면 바로 풀리고요. 또 다른 형질이 비적응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때 5월은 부연의 5월이요. 혹은이 아니라 즉 abnormal은 비정상적인 뜻이었죠. 그래서 즉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러면서 if, 만약에 그 또 다른 형질이 reduces, 줄인다면. 근데 뭐를 줄인대요? the fitness, 여기서 fitness는 건강이 아니라 적합성. 그래서 적합성을 줄인다면 뭐해? of individuals, 개체들의 적합성을 줄인다면. 근데 어떤 개체들? that consistently, 끊임없이 manifest, 우리 manifest는 드러내다, 발현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 또 다른 형질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 개체의 적합성을 줄인다면. 근데 뭐 하에서? under environmental circumstance, 환경적인 상황 하에서. 근데 어떤 환경적 상황? that usual, 보통인 환경적 상황. 누구에게? for the species, 그 종에게 보통인 환경적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뭘로 해볼까요? 그래, 북극곰이라고 해봅시다. 북극곰. 자, 북극곰은 당연히 추운 데에 사는 거죠. 근데 이 추운 데 사는 북극곰이 털이 당연히 길고 복실복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털이 긴 형질, 이 털이 긴 특징은 북극곰에게는 적응적인 거야, 비적응적인 거야? 적응적인 거죠. 북극곰이 사는 그 일반적인 환경에 올바른 특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어떤 북극곰이 있는데 이 북극곰은 털이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추위를 못 막아줘요. 그럼 이건 북극곰이 사는 보통의 환경에서 적응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비적응적 특징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항상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보통의 환경에서.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앞에 부분의 말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연결사 잘 확인하시고요. 뒤쪽에 in other words와 함께 짝을 이루는 연결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deviant response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deviant는 일탈적인, 뭐 deviant, deviate이라고 하면 벗어나다라는 동사였고요. 그래서 일탈적인 반응이래요. 즉 벗어나는 반응이래요. 어디에서? in abnormal environment,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일탈적인 반응은 may not be non-adaptive라고 얘기했죠. 비적응적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말이 이해됩니까? 당연히 보통의 환경에서 일탈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건 확실히 비적응적인 거죠. 보통의 환경에서. 그런데 보통의 환경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일탈적인 반응은 비적응성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돼요? 북극곰이에요. 그럼 북극곰은 당연히 털이 길고 북실북실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북극곰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서 그 북극곰을 더운 아프리카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그 북극곰을 아프리카로 데려왔을 때 이 북극곰의 길고 북실북실한 털은 적응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적응성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왜? 북극곰이 사는 보통의 환경과 다른 환경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선생님의 말? 그래서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일탈적 반응, 벗어나는 반응, 즉 적합성을 낮춰주는 반응은 그게 비적합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맥락 잡히죠? 자, 그러면서 they, 그런 일탈적인 반응들은 may simply reflect, 단순히 반영할지도 모릅니다. 뭘? reflexibility, 유연성을 반영할 걸지도 모릅니다. 뭐에 있어서의 inner response, 반응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반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설명을 해주겠죠. 어떤 반응? 그래서 that is quite adaptive, 아주 적응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environment, 환경에 아주 적응적인 반응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반영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Ordinary encountered by species, 종들에 의해 보통 마주하게 되는 환경에서의 아주 적응적인 반응에서의 유연성을 언급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북극에 사는 북극곰을 아프리카로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이 적합성과 관련된 건 유연하게 바뀌어줘야 된다고요. 북극곰의 긴 털이 아프리카로 왔을 때 이게 부적합성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보통의 환경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적합성은 적합해질 수도 있고 부적합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flexibility라는 유연성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alternate, 자, 어떤 형질이래요. 그러면서 can be switched, 형질은 변환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from an adaptive, 자, 이 적응적인 것으로부터 to a non-adaptive status, 비적응적인 상태로서 전환되어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는 상태. 그래서 비적응적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simple change, 간단한 변화에 의해서. in the environment, 환경에서의 간단한 변화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해돼서 여기 원래 문제의 빈칸 자리였었죠. 자, 그러면서 뒤쪽 마무리 설명 가봅니다. 자, for example, 우리 앞에 있던 in other words와 연결해서 연결사 추론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뭐야? 지금 여기서 이 for example 앞에 문장은 전부 계속 일반 진술만 하고 있죠. 적응성이란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환경이 바뀌면 적응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만 해놓고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 예를 들면 이러면서 for example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furthermore나 more 같은 거 들어가면 바로 틀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자, the sickle cell trade이라고 얘기했죠. 원래 sickle은 낫, 이란 뜻이에요. 원래 낫, 그 도구 낫.
그래서 the sickle cell trait of human beings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클셀 형질이래요. 그 시클셀 형질이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죠. 뭐 겸상적혈구 이런 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인간의 겸상적혈구의 어떤 형질이래요. 디터민드 결정되어지는 뒤에 동사가 아니라 PP예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에 의해서 by the heterogeneous state, heterogeneous라고 하면 이형의라는 뜻이고요. 다른 형태의 이형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 겸상적혈구의 형질은 그래서 오버 싱글진 하나의 유전자의 이형 상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유전자가 바뀜으로써 이런 겸상적혈구의 특징을 가지는 인간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is adaptive 적응적입니다. 뭐 하에서? under living conditions 생활 환경 하에서는 적응적입니다. 어디에서의 생활 환경? in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의 생활 환경에서는 적응적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아프리카 받으면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고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또 이런 거 장난질로 문법 문제 이런 거 바뀔 수 있어요. 맨 끝에 인 써주고 where를 위치로 이렇게 바꾸는 거. 뭐 이런 건 이제 당연히 걸러낼 수 있겠죠. 그래서 where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 그 겸상적혈구의 이 형질은 confers 우리 confer라고 하면 부여하다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겸상적혈구는 줍니다. 부여합니다. some degree 어느 정도 뭐의 resistance 저항력의 어느 정도를 부여해 줍니다. 어느 정도 저항력을 준다는 거죠. 근데 뭐에 to falciparum malaria라고 얘기했죠. 그냥 이 falciparum malaria라고 그냥 말라리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말라리아 병에 어느 정도의 저항력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야? 그럼 이 겸상적혈구라는 이 DNA, 이 유전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적응적인 형질인 거죠.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적합성을 올려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자, in Americans 미국인들에게서 근데 누구의 미국인들? 아프리칸 디센트라고 하면 후손 또는 혈통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혈통의 미국인들에게 즉 아프리카계 흑인계 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자, it is non-adaptive 비적응성입니다. 뭐가 그 겸상적혈구는 비적응성입니다. 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살고 있어? 미국에 살고 있는 거죠. 미국에 말라리아 병이 옮길 일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겸상적혈구는 비적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for the simple reason 간단한 이유로. 근데 어떤 간단한 이유? that its bearers bear라고 하면 원래 나타,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니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의 bearers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겸상적혈구의 소유자들은 no longer confronted 더 이상은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에 의해서? 말라리아에 의해서 더 이상은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야? 그럼 똑같이 겸상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형질의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있으면 적합적인 거고 미국에 있으면 비적합적인 거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는 없고요.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굳이 나온다면 일단 연결사 확인 한번 해주시고 순서 배울 정도는 괜찮대요. 또 2번 앞에 A 하나 써주시고요. We put the matter more 여기 2번 앞에 A 그리고 in other words 앞에다가 B 그리고 for example 앞에다가 C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댑티브와 non 어댑티브는 전부 다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어댑티브와 non 어댑티브 자리에 다 빠꾸뽕 들어놓고 알맞은 것을 직접 고르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적합적이냐 비적합적이냐를 다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 질문은 2분 줄게요. 점검해 주세요.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부적응이 적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경산적들과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건 적합적이냐 적합적이지 않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적합적이다 비적합적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를 얘기하지 더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적합적이냐 그렇지. 알맞은 거냐 알맞지 않은 거냐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말 그대로 적합한가 적합한가 이게 여기에 적합한가 이게 여기에 비적합한가 그럼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는 건 아니지. 비적합한가 비적합하다는 거에서 그래서 두번 보면 선생님이 일단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준 거고 이해돼? 네. 정리됐나요? 질문 다 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가봅시다. 4번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 질문도 겁나 짜증납니다. 일단 예술이랑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술과 관련돼서 언급하는 건 대부분 추상적인 거라 그리고 이 예술과 관련된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주장하지? 이러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4번 질문은 예술로 가능한 사물은 상대적으로 풍부한데 미학적 특질의 특정한 징후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예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은 우리가 평가하고 느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반해 얘는 예술 작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보거나 평가할 내용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질문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제목으로는 Art Reveals라고 하면서 예술 작품은 드러냅니다. Particular Aesthetic Signs라고 했죠. 어떤 특정한 미학적 징후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는 이런 특정한 미학적 징후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래요. 자, 내용 한번 봅니다. 자, 철학자인 이 사람은 아그드 주장했습니다. 헤디아를. 그래서 we should replace 우리가 대체해야 한다고. 이때 should는 뭐가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죠. 앞에 아규가 주장하다. 우리 영어에서 주요 명제 충이 나오면 뒤에 목적어 대절에 당위성이 있을 경우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쓰죠. 그리고 이때 should는 뭐가 가능하고요? 생략이 가능하고요. 요거 어법 문제로 슬쩍 바꾸면 we replace라고 했을 때 어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낚이지 말아야 될 건 뭐야? 주절이 과거인데 원형 썼네. 아 당연히 replace는 과거 써야지. 이렇게 낚이면 안 돼요. should가 있는데 지워진 거라 무조건 원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should replace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뭘? The question 질문. 당연히 replace는 replace A with B를 쓰죠. What is art? 예술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The question when is art? 언제 예술이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한대요. 여기 나와 있는 when is art 이 부분은 일단 가로판 쳐주시고 단답형 빈칸으로 물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언제 예술이 되는가? 라는 이런 형태로 질문을 바꿔야 된대요. 이 사람은. 당연히 우리 앞쪽에 정리를 했으니까 언제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미학적인 징후를 드러낼 때 예술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부분 이해 중에서 자, the same object 똑같은 물체래요. 자, 똑같은 물체는 can function as 우리 function as는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죠. 자, 똑같은 물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work of art 예술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예술 작품으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how the object is viewed 어떻게 그 물체가 is viewed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 예술 작품이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똑같은 연필을 딱 보더라도 얘는 그냥 사물일 수도 있고 그냥 사물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물어보는 거 역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쪽 이어져서 자, when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뭐 할 때 자, on object 자, 어떤 물체가 functions 기능을 할 때 as art 예술로서 예술품으로서 기능을 할 때 이제 그냥 물체가 아니라 예술품으로서의 기능을 한대요. 자, 그 물체는 이게 보여준대요. 드러내준대요. 뭐를 certain symptoms 특정한 징후를 보여준대요. 뭐에? of the aesthetic 이 미학에 대한 특정한 징후를 보여준대요. 우리 미학이란 건 굉장히 좀 아름답게 꾸미는 걸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학에 대한 특정한 징후를 보여준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an object, 어떤 물체래요. 그러면서 functioning as art, 자, 예술 작품으로서 기능을 하는 어떤 물체는 is relatively replete, 상대적으로 replete이라고 하면 가득 찬, 풍부한이라는 뜻이고요.
상대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full,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콤마 찍고 미닝 분사구문 만든 거죠. 의미하면서 뭘 의미하면서 대디아를 의미하면서 more of its physical properties 그것의 물리적인 특성에 더 많은 부분이 are part of its meaning 그것의 의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and 그리고 should be attended to 우리 attend는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할 때 attend to를 써야 되죠. 이때 to 지워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to에 걸리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should be attended to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n 뭐보다 when the same object 그 똑같은 물체가 is not functioning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as a work of art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보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인 겁니다. 자,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우개라고 해봅시다. 이거 지우개죠. 근데 이 지우개가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예술 작품이 아닐 수도 있죠. 만약 얘가 예술 작품이 아니라면 그냥 뭔가를 쓰고 이 쓴 걸 지우는 지우개야. 여기서 이건 물체로서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예술 작품이 되는 순간 이 지우개는 왜 바닥은 검은색이고 가운데는 하얀색이고 끝에는 빨간색인 거지? 얘는 왜 제일 위쪽 부분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거지? 얘는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 질감으로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부분이 주목받고 더 많은 부분이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예술품과 일반 물체의 차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합니다. 뭐를? more of its physical properties. 그것의 물리적인 더 많은 특성들이 are part of its meaning. 그것의 의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물체일 때나 예술품일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있는데 얘가 예술품이 되는 순간 걔네들의 구성 하나하나가 우리의 감상평가나 우리의 의문점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동시에 and should be attended to 그리고 주의가 더 기울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품이 아닌 것 이런 부분 여기 왜 여기가 이렇게 생겼지? 여기는 왜 밑에가 이렇게 생겼지? 이런 걸 우리가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안 따져요. 그냥 지우개로서 사용하고 끝이라고요. 근데 이게 예술품이다라고 하는 순간 얘의 모든 특징들이 우리가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와 의문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뒤쪽 부분 이어지면서 조금 더 내용 가볼게요. 자, 굿맨이라는 이 사람은 asks 요청합니다. us 우리에게 to consider a zigzag line이라고 얘기했죠. 지그재그 선을 고려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될까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네요. 지그재그 선 뭐 이런 선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자, told 자 이때 told pp 쓴 거 주의하시고요. 분사 구문으로 pp로 나오는 거죠. 원래 문장은 if we are told를 쓴 거고요. 접속사 지워지면서 if 지워지고 we 지워지고 being 지워지면서 pp. 당연히 주어가 사람이면서 be told가 나왔으니까 듣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told 만약 듣는다면 대리아를 the line 그 선이 is a stock market graph 이 주식시장의 그래프라고 듣는다면 얘가 주식시장 그래프래요. 그럼 all we attended to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은 당연히 attend 뒤에 to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은 are 뭐 이런 경우에 주어 동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때 옳은 모든 것이라는 사물이지만 복수로 취급해서 are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뒷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건 이 지그재그 선의 여러 부분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are를 쓴 거 확인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모든 것은 are the peaks and dips라고 얘기했죠. peaks는 절정, dips는 하락. 그래서 절정과 하락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주식시장 그래프야 라고 딱 말하는 순간 얘는 주식시장 그래프로 얘는 최고점이고 얘는 최저점인 거구나. 얘는 올라가는 거고 얘는 내려가는 거구나. 이러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물체로서의 선인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뒷부분에 we could get the same information. 우리는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From a set of numbers. 1년의 숫자들로부터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 여기 나오는 이 최고점은 100이고, 아, 여기 나와 있는 최저점은 30이고, 아, 가운데 부분 조금 내려갔는 데는 80이야. 요 그래프를 요 숫자로만 딱 표현해도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뒤쪽에 자, 그러나 if 만약에 this same line 이 똑같은 선이 is part 일부라면 overdrawing 그림의 일부라면 그러면서 say 가령 예를 들어 the outline은 경계선이죠. over mountain 산의 경계선이라면 똑같이 지그재그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 지그재그가 이거는 산의 경계선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김웅도가 그린 그림의 산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주식시장의 그래프랑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전부 다 산맥인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그럼 여기 제일 낮은 고기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요점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똑같은 물체에서 더 많은 것을 보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뒤에 내용을 좀 더 봅시다. 자, all of the lines physical properties. 이 선의 물리적 특징들의 모든 것이 are suddenly important.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이게 그냥 주식시장 그래프냐, 그림의 일부냐에 따라서 완전히 중요도가 틀려지는 거죠. and 그리고 part of what the artist wants us to attend to. 자, part 일부래요. of what the artist 그 예술가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것의 부분이 갑자기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올라가기 힘듦을 나타내는 거고, 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이제 좀 쉬면서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별의별 의미가 다 들어가겠죠. 예술품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each color 그것의 색상, 그것의 질감, 그러면서 뒤쪽에 그리고 edges 가장자리, 그리고 thickness 두께, 그러면서 among other things 어떤 다른 것들의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and 그리고 we cannot translate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This experience 이 경험을 뭘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수로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주식시장 그래프는 맨 위와 맨 아래 가운데를 수량화해서 바꿔도 똑같은 의미를 가졌잖아요. 하지만 이런 예술적인 의미에서 예술품으로서의 의미는 수량화가 불가능한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cannot translate this experience into a set of numbers. 이게 원래 문제의 빈칸 문제였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얘도 제일 일반적인 건 순서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3번 문장, 이 3번 문장 앞에 A 하나 써주시고요. 3번 문장에 A, 그리고 6번 문장에 B, 6번 문장에 B, 그리고 8번 문장에 C. 그래서 A, B, C로 세 단계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빈칸추로 단답형으로 나올 만한 부분이 꽤 많았어요. When is art 이 부분이랑 How the object is viewed 이 부분. 그리고 4번 문장의 대기에 More which physical properties are part of its meaning and should be attended to 여기 부분 빈칸까지 괜찮습니다. 응? 여기 4번 문장에 여기. 오케이, 좋습니다. 2분 줄게요. 이 질문 확인해 주세요. 아, 선생님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해시키시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질문이 하도 복잡해지니까 다음 질문들이 되게 설명이 스무스해져 버리네요. 와. 앞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맨날 어려운 걸로 할까? 응? 빨리 갔다 오세요. 그렇지. 일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야. 언제 예술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언제 예술이 되느냐가 어떻게 보여진다라고 말할 때 예술이 되는 거예요. 지그지그하게 얘기했을 때 똑같은 질문에서 이거는 뭐야 스타마켓 대하라고 얘기하면 그냥 물건이지. 그냥 사물이지. 근데 이게 산맥의 윤곽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예술이냐가 아니라 언제 예술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언제 좀 하고 싶은 말이 언제부터 예술을 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언제부터 예술 가느냐? 이걸 이제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언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똑같은 물체에 대해서 이건 그냥 지우개야라고 말하는 거라 이건 지니쌤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품이야라고 말하는 거라 그거에 따라서 얘는 예술품이냐 일반 물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니쌤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품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이향적인 의미의 지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것이 예술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예술이 그러니까 그 지구가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이 이렇게 있어. 이게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예술품이야? 그냥 물품이야? 몰라. 이게 예술품인지 물품인지 몰라. 근데 그때 야 이거 지니쌤이 만든 창작품이야 이렇게 말을 해.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술품이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물품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예술품이냐가 아니라 언제 예술품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야. 언제 예술? 그 징후를 아마 받아들였을 때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게 지니쌤의 창작품이야라는 그 징후를 받아들였을 때 예술품이 되는 거야. 예술품을 해석할 때는 어떤 게 예술품이냐가 아니라 예술품이 언제부터 됐느냐를 해석하는 게 맞다.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인식할 때부터 예술품으로 여기 예술품이라고 인식할 때부터 많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지, 그거지. 그러니까 어떤 예술품을 인식할 때는 이게 예술이라는 것보다는 언제부터 예술이었냐? 얘가 언제부터 예술이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얘를 예술이라고 취급을 했냐가 중요하다. 그 징후가 중요하다. 그 징후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예술이라고 파악됐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무조건 똑같은 물건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예술품일 수도 있고 예술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현목이가 먹던 컵들은 그냥 물건이야. 그래서 이렇게 빨대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돼 있구나.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셰익스피어가 먹던 컵이라는 얘기를 해. 그럼 그 순간부터 완전 달라지는 거지.
셰익스피어는 왜 저렇게 노란색 빨대를 쓰는지? 왜 저렇게 이상한 차가운 건데 왜 저런 종이 같은 걸 들고 있지?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컵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징후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예술품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죠. 이해돼? 현봉 때문에 선생님 어비가 되게 되고 있어. 오케이, 가봅시다. 자,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최대한 나가놓고 다음 시간에 다 못 끝내더라도 이어서 갈게요. 자, 가보자. 자, 6번에서는 여러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들은 한 분야에서 습득한 지식을 다른 분야에 창의적으로 적용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아니, 하지 말자 이것이. 도저히 못하겠다 씨. 그냥 5분 남은 시간만 오늘 한 번만 더 점검 좀 합시다. 네, 멋을 부리게 끝내지 말고. 너무